자,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말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미국이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관세를 이제 미국 시장에 반영될 때는 그 50%나 때리겠다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근데 그 유럽 집행위원장이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7월 8일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자꾸 이랬다 하죠. 저랬다. 뭐 관세를 왜 50%를 때리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또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급등했고,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가 정말 죽어도 안 가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또 그게 좀 아쉬웠고,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하나솔루션이 뭐 요새 주가 빠지지만 저는 뭐 결국엔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지금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기술력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누를 게임 체인저를 개발했다.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빚을 어떻게 좀 적절히 잘 갚아나가면서 할지, 요게 항상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하나 그룹에서 잘 그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차입금을 좀 줄일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의 숙제는 있지만 기술력이나 또 중국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법안 때문에 뭐 주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죠. 그 다음 테슬라, 파나소닉, K배터리, 러브콘. 지난주에 그 기억하시죠? 보고서. 테슬라, 파나소닉.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그 이제 스미터머라는 이제 회사로부터 양극재를 받는데, NCA를 받는데 NCM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호재죠.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도 좀 그 증서를 좀 서둘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보면 테슬라가 하반기 좀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들입니다. 좀 긴 보고서들인데 제가 좀 핵심만 정리했어요. 뭐 내용들 다 좋더라고요. 제약바이오, From Shadow to Clarity. 그러니까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고, 그리고 외국인 피부과 관광객 200만 시대. 이거 또 읽어보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좋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나온 뭐 업종이나 그 투자 전략 보고서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회사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다 읽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들 좋은 거 좀 긴 보고서인데, 미리 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 오늘은 기업 위주로 좀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산일전기, LS일렉트릭, 시프트업, 실리콘투, KCC, 코미코, 한국단자, SK가스, 그 다음에 전자공시, 현대미포, 현대마린엔지, AO브랜드 좀 생소하시죠?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CNC인터내셔널, LG엔솔, T3까지. T3도 뭐 단골로 많이 나오죠. 아무튼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옛날에 미국의 맥프로 제조 공장 이제 둘러보면서 놀랐는데, 아이폰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아이폰은 안 됩니다. 아이폰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아무튼 애플과 삼성을 물어 뜯어버렸고요. 나스닥 급락했고, 아무튼 증시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좀 떨어졌고, 달러도 떨어졌고요. 환율이 1360원대까지 갔어요.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상일 수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이 다시 시작됐고, 유럽, 애플, 삼성전자, 미국에서 핸드폰 안 만들면 25%.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댄 아이브스라는 이제 애플 정말 잘 분석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10%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둬요. 공급망을. 그러니까 10% 정도를 미국에 생산한다. 스마트폰을. 그러면은 일단 비용이 300억 달러 늘어난대요.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3년 걸린대요. 만드는데. 이게 공장.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3년 지나면요. 트럼프는 이제 끝나요.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대통령. 그럼 뭐 다른 사람이 대통령 이제 바톤 터치 해야죠. 삼성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 베트남 공장을 미국에다 갑자기 짓겠어요. 그리고 애플 공장은요, 그 24시간, 이게 뭐 24시간 표현은 그렇지만 주변에 그 공장 주변에 20만 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노동자들이 기숙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고 그 숙련된 그 조립하는 그 중국인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임금도 훨씬 싸죠. 여러분이 애플 CEO면 하시겠어요? 미국에? 제가 애플 CEO도 그냥 뭐 25% 때리면 할 수 없고 그냥 버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거. 예. 저 피해는 누가 보죠? 애플도 보고 삼성도 보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보죠. 왜냐하면 애플하고 삼성은 이제 가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죠? 피해를 미국 소비자가 보죠. 25% 관세면 적어도 10% 이상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을. 나머지는 좀 이제 기업이 감당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알면서도 저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뭐가 이게 좀 자기가 불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관세 일단 질릅니다. 그래놓고 유럽에도 막 50% 때리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취소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그래서 저희가 투혼투게더에 속보를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 뉴스 나오고 아침에 우리나라 떠버린 거예요.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좀 빠져 출발했겠죠. 그래서 좀 다행이었고, 그 다음 미국 재정적자 우려 커지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이제 떨어졌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 부과하는 건 좀 협상용이다. 딱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원전주들이 폭발했습니다. 네, 유럽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난리가 났죠. 현대건설이 막 10% 앞으로 원전을 많이 줘야 돼요. 미국은. 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 했고 앞으로 원전 엄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 미국에서도 폭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뭐 비트코인 추세 자체는 위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 안 열려요.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아침에 뭐 제가 내일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없습니다. 내일은 그 미국 시장 없고 그다음 내일은 뭐 아시겠지만 내일 5시에 저희 여의도 좀 여기 적어드릴게요. 여의도 포스트 타워 20층 17시에 그 강연회 합니다. 있으니까 좀 뭐 일단 다 찼어요. 차긴 찼는데 저희가 70명 정원이거든요. 근데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자리가 정말 혹시라도 부족하면 뭐 서서라도 보시면 되니까 뭐 신청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네. 해주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게 마우스가 이게 화살표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일단 좀 키워봤거든요. 검은색으로 좀 바꿔보고 여기는 왜 화살표가 안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좀 키워봤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안 보이나? 잠깐만요. 제가 최대한 키워보긴 했는데 색깔을 여기 좀 이걸로 바꿔볼게요. 분홍색으로 크기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키워달라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녹화를 갑자기 제가 중단해 버렸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반복될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징주부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 애플 얘기 좀 하다가 제가 좀 약간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애플 그 아이폰 미국에서 못 만든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채 하락시 매수해라. 국채 하락시 매수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사라는 얘기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결국 저 역시 미국 금리는 나중에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투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가격 떨어졌고 엔비디아, 테슬라 목표 주가 올렸는데도 하락했고요. US 스틸 좀 그러니까 폭등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과 파트너십 맺을 거라는 그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일본 제철의 투자에 대한 트럼프 승인 소식에 불확실성 해소. 볼보는 벨기에에서 수출하거든요. 미국에. 이거 관세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거 경고하니까 급락했고 오클로는 원전 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사업 부흥 위해서 원전 규제 완화한 행정명령 이제 서명을 하니까 원전 사업이 본격 성장할 거. 이게 약간 소형 원전 만들거든요. 데커스 아웃도어는 이제 호카나 어그라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낮게 제시해서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때문이에요. 이것도 관세랑 이제 또 소비 둔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국 좀 말씀드리고 이슈 중에
그 하나솔루션 좀 이슈가 있어요. 하나솔루션 요즘에 좀 안 좋죠. 안 좋고 그렇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뭐 주택용 못 받는 건 좀 아쉽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그 미국에서 주택용보다는 여전히 발전용 비중이 좀 상업용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 미국은 그 태양광 없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태양광 정말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금은 좀 아쉽지만 노이즈지만 그리고 상원에서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최악은 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나큐셀 뭐 너무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모멘텀이 꺾여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실리콘 패널 요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건데 요게 중국과의 경쟁은 못 이겨요. 너무 싸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공급광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관세 3,500% 때려가지고 중국이 이제 못 들어가요. 동남아 통해서. 그래서 하나솔루션 퍼스트솔라 주가가 폭등해버렸죠. 예, 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텐덤. 이게 효율이 무려 50% 가까이 돼요. 인증을 통과했대요. 예. 그래서 실리콘 하나만 넣은 패널보다 발전 효율이 50% 높습니다. 기존 실리콘 패널의 발전 효율이 태양광 100을 쏘면 25에서 28만 받아요. 이 열을.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텐덤 패널은요, 44. 텐덤은 두 마리의 말, 그러니까 텐덤이라는 용어는 그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 그게 들어가는 게 바로 텐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널을 두 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고 지금 30%거든요. 좀 효율이 높죠. 근데 이론적으로 44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하나큐셀이 세계 최초로 이거 인증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 텐덤 패널 연구한 지만 10년인데 연구한 결실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언젠가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죠. 그래서 2033년에는 세계 태양광의 30% 정도가 이걸 쓸 것 같고 2040년에 모든 태양광 패널이 텐덤 패널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도 이걸 하는데 아직은 성과 안 나고 있다고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텐덤 패널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광물하고 실리콘 있죠. 요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 내년 양상 목표로 지금 시험 라인을 구축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AI한테 그려달라 그런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투명 전극,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층. 이게 페로브가 위에 올라가고요. 요 패널이 하나 있고 요렇게 돼서 이제 태양열을 받고요. 그 다음 밑에 타콘 폴리실리콘 있죠. 이거는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폴리실리콘 이쪽만. 요게 원래 옛날 방식인데 위에다 이걸 입혀버린 거예요. 쌓아버린 거죠. 얘는 단파장, 얘는 장파장을 받아요. 빛이 다르죠. 파장이. 둘 다 받아요. 그래 효율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단계 태양광이 투명 전극을 통해 입사해서 페로브스카이트의 단파장, 그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밑으로 장파장이 빠져나가죠. 그것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파장을 못 받죠. 장파장만 받으니까 이제 둘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단일 실리콘 전지가 26, 요게 30. 요거는 이제 숫자는 바뀔 겁니다. 앞으로 44까지 최대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짧은 파장, 실리콘은 장파장, 높은 효율, 탑콘 기술, 예, 그리고 스펙트럼 분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가 실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연구실에 쓰는 작은 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기반, 투명도, 건물 일체형 있죠. 이거는요, 스마트폰 뒤에다 붙여버려도 돼요. 건물을 다 저 태양광 전지로 유리 대신 덮어버려도 돼요. 창문에. 그게 가능해요. 되게 얇고요. 가벼워요.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반투명이죠.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방금 텐덤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탑콘 두 개 넣는 거. 요건 이제 대면적 모델이고, 핑크,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대면적으로도 가능하고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장식용, 자동차에도 달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조 공정 특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요 이 응용 분야 이렇게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에도 붙이고 로켓, 시계, 자동차, 그냥 어디든 다 갖다 저 태양광 패널 붙여버릴 수 있어요. 기존에 폴리시콘 못 붙여요. 그죠? 그건 이렇게 놓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은데, 요거를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합친 거를 전 세계 최초 인증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2차 전지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서울경제에서 기사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일본 파나소닉에 신규 공장 조기 가동 요청했고, 파나소닉은 빨리 이걸 가동을 할 것 같은데 NCA 그 양극재잖아요. 원래 이거를 이제 NCM으로 바꾼대요. 스미토모가 공급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의 NCM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가 양극재, LNF와 LG화학이니까 이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좀 배터리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이제 그 보고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약바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만으로는 약가 인하 안 되고요. 행정명령은 아마 정치적 액션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 저도 저렇게 약가 인하 하는 거 좀 쉽지는 않다고는 봐요. 이제 반발도 되게 심한데,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밀어붙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의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는 72%, 관세 부과는 더더욱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의존하거든요. 여기 관세 때리면 누가 피해보죠? 미국이 자금 못하는 거는 다 관세 때리면 미국이 피해봐요. 근데 아직 의약품 관세부가 원래 지난주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 의약품 관세 얘기도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이렇게 했고, 2주 전에 얘기했거든요. 의약품 관세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다고. 근데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 뭐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트럼프. 그래서 어쨌든 관세부가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의약품에 또 관세 때리면 약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 정책과 되게 상충해요. 그러니까 참 트럼프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의약품 관세부가 하면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빅파마들은 이제 어쨌든 비용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약가도 인하될 수 있어서 더더욱 CDMO 쓰겠죠. 비용 줄일 수 있죠. 위탁 생산 맡겨버려요, 그냥. 그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시설을 미국 내 제조를 원하는 트럼프, 대선 공약에는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항암제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필수 의약품이에요.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는 건 그런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알약 같은 거. 그런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 공장 만들어라. 이게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는 그쪽은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요새 빠졌지만 너무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엑스코프린은 메디케어, 그러니까 보험의 지출금액 상위 목록에 포함이 안 돼요. 약가 인하 대상의 제일 핵심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처방을 받는 그런 약물인데, 엑스코프린은 그 상위 약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약가 인하 대상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냥 같이 빠져버렸죠. 관세 때릴까봐. 왜냐하면 또 그 미국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원료의약품 관세 부과돼도 좀 마진율 하락세는 한 자릿수 정도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 생산 사이트 승인을 받아놨어요. 미국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좀 하회했죠. 2월 처방이 좀 안 좋았대요. 2월 제외하면 3월부터 다시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원료의약품은 SK바이오텍이 생산하고 완제품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FDA 승인을 이미 받아놨대요. 이 시설. 6개월치 물량도 사전에 수출해서 관세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을 걸로. 물론 관세를 때려도, 그러니까 때릴지한테 이제 모르잖아요. 아직 결정도 안 됐고, 때린다고 해도 물량을 미국으로 좀 빼놨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엑스코프리 2월 매출 좀 감소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예. 여기서 약간 돌죠. 그죠? 예. 여기 3월 매출 다시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엑스코프리 요 밑에 있는 거 여기, 예. 경쟁 신약보다 그냥 압도적이죠. 그 다음 CDMO의 회복과 구성된, CDMO는 의약품 위탁 생산이죠. 그래서 2006년에는 제약사들이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게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29.7%밖에 안 돼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죠? 위탁을 많이 하는 거죠. 론자, 삼바, 후지필름, 우시바이오 전체 생산 능력의 34% 보유하고 있고요. 향후 28년까지 탑10 CDMO가 그 60% 점유율. 그러니까 이것도 과점화되겠죠. 여기에서 1등은 삼성바이오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ADC, ADC 시장 증가로 인한 항체 사용량 증가, 전체 생물학적 제재 시장이 전체 시장 규모 지속 증가, 빅파마 연구개발 증가, 비용 증가 이런 거. 그러니까 외주 맡기는 게 좋아요. 바이오테크는 개발만 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은 삼바에 맡기고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분업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린 이제 삼성바이오죠. 현재 생산 능력 1위입니다. 증설까지 끝나도 1위. 그래서 올해 1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역대 최대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계약 따냈고 작년 10월에 아시아 제약사랑 1.7조. 오늘도 공시 또 있었죠. 수주 공시.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GFR 변이 이거 유한양이죠. 비소세포 폐암. 전체 폐암의 80%, 그러니까 크지 않은 세포 폐암인데 이게 전체 폐암의 85%나 돼요. 근데 EGFR 상피세포라 그러죠. 이 변이는 비소세포 폐암의 32. 그러니까 EGFR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전체 폐암에서 27.2. 전체 폐암 시장의 27.2를 차지할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여기서 타그리스가 독보적이에요. 1차 치료제. 이걸 겨냥해서 유한양이 렉나절 만들어서 FDA 승인 받아버렸죠. 그래서 저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목표죠. 그래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레이저 티닙이 아마 어쨌든 타그리스의 그 시장을 가져올 걸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그리스보다 효능이 더 좋거든요. 전체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 지금 더 좋은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 환자, 돌연변이 환자, 그러니까 TP53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나 봐요. 요것도 이제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돌연변이 환자한테도 이렇게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타그리스는 12.9이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은 암이 이제 전이 안 된 상태로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죠. 근데 팔로마는 우리가 정맥주사 맞잖아요. 보통 정맥주사 말고 피하주사, 알테오젠 같은 방식의 피하주사, 근육 같은 데 넣는 거죠. 이걸로 바꿔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죠. 데이터가 최근에 잘 나왔고, 그래서 요거 허가도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이슈들로 유한양의 모멘텀 가능하다. 지금 뭐 유한양이 상당히 부진하지만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좀 어렵지만 잘 보유하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그림자에서 명확함으로, 이게 그림자인데 이제 명확히 반도체 주식 비중 확대하자. D램 재고 줄고요. 생산은 제약됩니다. 지난 2년간 공급업체 괴롭히던 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생산 제약이 심화된 속에서 25년 말 공급업계의 재고는 정상, 지금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첨단 제품 있죠. DDR5는 재고가 1, 2주밖에 안 돼요. 공급 부족이죠, 완전히. 그래서 사이클 호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AI 확장 계속되고 있고 점점 만들기가 반도체는요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요. 수율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공급이 늘기 어려워요. 공장 공간도 제약이 심하고 전환 투자 또 요즘에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보다는 전환, 공정을 전환시켜서 하나에서 또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미세화되고 막 이러면서 생산 능력도 제약돼서 사이클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공급이 늘면 안 돼요. 공급이 너무 늘면 공급 과잉이 빨리 와요. 그래서 공급을 조절하니까.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주가 안 비싸요. 삼성은 더 싸고 역대 최저. 예. 그리고 D램 이게 보이세요? 재고 다 줄었죠. 예, 한때 여기까지 갔는데 재고를 안 늘려요. 예, 생산을 절제하는 거죠. 타피가 하이닉스고 그렇지만 업사이드 리스크 뭔가 좋은 게 나오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건 삼성전자다. 이런 내용이고 HBM 공급은 일단 올해도 성장합니다. 올해 성장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올해 121%는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12단 제품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공급 95% 증가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연초 목표보다는 낮아요. 공급량이. 연초에는 290GB. 근데 지금 현재로서 242억 기가바이트니까 한 10% 중후반 좀 공급치가 이건 좋은 거죠. 업황에는. 왜냐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공급 과잉이 빨리 와요. 근데 그만큼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든 건 사이클을 오래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도이치가 언제 납품하냐 엔비디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기사나 리포트 읽어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통과해도요 물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통과해야죠 무조건.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객과 스펙 논의한 다음에 HBM 만들어서요 큐브온트로 TSMC 보내요. TSMC가 직접 이걸 조립해가지고 돌려요. 품질 테스트 그렇게 합니다. 1000시간 해야 된대요. 근데 하는 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6월 초에는 테스트 결과 나올 것 같고 다음 달 정도에 제품 인증 끝날 것 같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만 물량은 많이 안 늘어납니다. 이미 하이닉스가 많은 걸 장악했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해봐고요. 물량 늘리는 것. 그리고 수율 올리기가 HBM요. HBM 공급이 안 늘어난 이유가 있대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수율을 40에서 60%로 올리는 것보다 60에서 70으로 올리는 게 더 어렵대요. 오르면 오를수록 수율 점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70%가 한계래요. 수율이. HBM. 공급이 크게 늘기 어렵죠.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근본 빅테크들 다 AI 좋다. 다 비슷한 얘기 하죠. AI. 생각보다 괜찮다. 미중 갈등. AI 전쟁. 예, 이런 게 지속되고. 그래서 아직 인프라 사이클의 중반이고 AI는 끝난 게 아니다. TSMC의 그 AI 가속기 생산 추이랑 전망입니다. 계속 늘어요. 전망이죠. 그래서 23년 3분기부터 반도체 상승 사이클 시작됐는데 이게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면 올해 하반기는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호황은 사이클은 좋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식 매수에 지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이죠. 반도체가 좋아야죠. 삼성은 참 안 가지만. 자, 외국인 피부과 200만 시대를 향해서입니다. 국내 이거는 많이 설명해 드렸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어디 가요? 피부과. 그냥 구조적 트렌드가 돼버렸고 23년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중에 24만 명이 피부과 갔대요. 24년에는 71만 명. 엄청납니다. 전체 외국인 환자 60%가 이제 피부과 가요. 피부과 병의원의 공급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요. 국산화된 장비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미용 후기 플랫폼에서 리뷰가 많죠. 가성비가 그냥 최고죠. 그리고 국내 의료법상 모든 시설 의사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입소문 나니까 한국 가자.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의사들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리뷰 보면서 야 여기가 좋대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이렇게 대부분 어디 가죠? 피부과. 그래서 시술 비용이 저렴해. 톡신만 해도 일본에선 10에서 15만 원인데 한국 5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하면 1만 원이 더 가능해요. 톡스앰필 같은 네트워크 병원으로 경쟁이니까.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죠. 장비 점유율 증가도 가격 하락의 좀 이유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장비가 점유율이 늘고 있어요.
글로벌 톡신 1위가 엘러간인데 여기가 50유닛 기준으로 76만 원, 한국은 15만 원. 너무 차이가 심하죠. 슈링크 울세라. 슈링크 이제 국내죠. 이게 45만 원에서 10만 원. 울세라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 가격이 더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가격, 보톡스 가격, 써마지 이 가격 압도적으로 쌉니다. 피부과 쏠림의 1등 공시는 일본인데 비중은 일본이 제일 많지만 돈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중국인이래요. 중국인은 220만 원 써요. 건당 평균 진료 한 건당. 일본인은 59만 원 제일 안 쓰고요. 외국인 평균은 112만 원. 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 관광이 지금 늘고 있고, 요게 일본인 환자 피부과, 중국인 환자 피부과. 우리 외국인 피부과 관광, 그러니까 여기 미래에스 증권이 여기 우리란 얘기는 미래에스 증권은 피부과 관광객 수요가 향후 5년간 28% 연평균입니다. 매년 28%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200만 명 돌파 가능하다. 현재 70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요새 의료기기 중에 막 파마 리서치가 그냥 계속 올라요. 외국인 의료 관광이 추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주사요법, 파마 리서치, 휴젤, 메디톡스, 대용제약, 휴메딕스, 에너지 기반 기기죠. 뭐 초음파나 이런 거, 클래시스, 원텍, 비올. 주목할 기업은 이제 여기서는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휴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만이나 오는 좀 이제 의료 관광 오는 시대가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산일정기 이제 기업 분석해 드릴게요. 북미 전력망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북미 지역은 폴과 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은 그 고성장 지속했지만 분기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패드가 신규 수주가 많나 봐요. 그래서 패드하고 이제 폴은 뭐냐면 전봇대 있죠. 전봇대 그 변압기 아세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전봇기 딱 전봇대 달려있죠. 그런 게 폴이라 그래요. 그거보단 패드가 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수요. 그리고 신재생은 미국은 좀 안 좋죠. 그 트럼프 때문에. 그렇지만 유럽 중심으로 기타 지역이 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39%나 고성장했고요. 북미는 뭐 풍력 투자 축소로 2분기 외에는 모든 분기 역성장했지만 1분기는 돌아섰어요. 그래도. 그리고 1분기 수주 40%나 증가했고, 이 공장 양산 관련 그 생산 능력 증가 이 부분도 있어서 회사가 발표한 가이던스 5,200억 매출은 초과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실적 일단 이렇게 좀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 밸류 프리미엄 줘야 된다. 목표 주가는 91,000원으로 올렸고요. 미국 시장 좋고 대규모 증설로 25년 이후에도 고성장 할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밸류 매력도 있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고, 이 회사 이제 주로 배전 변압기 같은 거 만드는데 뭐 원전 데이터 센터 공장 빌딩, 여기가 이제 주요 소요초고, 중간 변전소에서 최종 변선소까지 감압 단계 중압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을 좀 낮춰주는 거죠. 전압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주상 변압기는 한마디로 여기 전봇대, 지상 변압기, 패드는 지상에 설치된 거, 콘크리트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지금 패드가 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도 변압기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도 만들어요. 미국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요. 유럽 수주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 45.8%, 아까 주상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지상 변압기. 그리고 가운데가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변압기예요. 이건 이제 기타 부분.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일이 변압기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태양광 쪽에 ESS에 같이 붙여 있죠. 보시면 여기 변압기가 들어가요. 이쪽에 옆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산일전기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트럼프 때문에 조금 피곤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 뭐 트럼프 피해만 있지 미국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유럽 성장이 좀 괜찮습니다. 미국 비중이 어쨌든 근데 높아요. 전력망에서. 요 전력 전체 여기만 따진 게 아니라 전체 전력망에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LX 일렉트릭은 XAI,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업체죠. 여기로부터 데이터 센터용 배전 제품 1.7억 달러를 수주
받았어요, 실제. 예. 그래서 배전 변압기 수주, 배전기기 이쪽 배전반 이쪽에 수주가 좀 나오면서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 예. 추가 수주도 더 있을 것 같고 또 테슬라에도 내년에 아마 더 큰 규모의 배전반 수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와 배전반, 고압 배전기, 배전 제품 납품 협의 중에 있고요. 물론 이제 협의가 끝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글로벌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두 곳과도 배전 제품을 납품할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기준 배전반 생산 능력은 1조 3천억 정도 되고 예, 국내가 1조 2천억, 미국이 1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에 증설하는 게 더 타당하죠, 당연히.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도 대규모 증설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LS 파워 솔루션이 울산 초고압 변압기 공장 500억에서 작년 말에 1000억으로 증설했고 평균 매출이 900억에서 올해 1000억까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미국 시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산일전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LS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빅테크에 배전반 납품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 수혜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이 좀 괜찮으면 어쨌든 예, 그 LS 일렉트릭이 좋을 수 있다. 산일전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고요. LS 일렉트릭은 뭐 데이터 센터 쪽 비중이 높다. 그리고 ESS에 들어가는 PCS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뭐 이렇게 직류를 교류로 뭐 바꿔준다거나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확실히 지금 수주가 배전반 미국에서 수주가 예, 좀 많았죠. 요게 이제 빅테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주 신규 수주 잔고 늘었고요. 데이터 센터 이쪽 예, 수주가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네요. 시프트업은 니케 중국 일매출이 20억 원대 중후반 유지한다고 하는데 기대 이상의 초기 유저 트래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잘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주가 안 가요. 예, 물론 iOS, 애플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는 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PC 매출이 좋아요. PC가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플랫폼 또 중국의 iOS 플랫폼 말고 빌리빌리 탭탭이라는 데도 있대요. 여기서도 다운을 받는데요. 여기서 평점이 좋아요. 예, 그래서 검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려도 크지 않고 그래서 니케 중국 25년 일평균 매출액 10억 원 유지하고요. 원래 10억 유지했는데 지금 20억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지켜봐야죠. 꾸준히 나올지. 그리고 PC가 잘 되면 앱 수수료 안 내도 되거든요. 30%.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아직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픽업 캐릭터 출시도 안 했대요. 그래서 주가는 좀 아쉽지만 일단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괜찮다. 실리콘2는 아시죠? 이제 그 유럽에 지금 문을 열어버렸죠. 그래서 유럽 진출하려는 화장품 회사는 실리콘2의 유통망 이용하면 너무 좋죠. 비용 부담 들 게 없잖아요. 그 유통망 어떻게 깝니까? 달바 글로벌은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은 거지만 근데 많은 인디 브랜드 회사들은 실리콘2랑 같이 해요. 실리콘2가 유럽에 유통망을 깔아놨죠. 그래서 되게 편리하죠. 또 중동, 미국은 요즘에 좀 약간 이제 줄고 있지만 미국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여전히 뭐 좋은 성과 낼 걸로 보고 핵심은 유럽과 중동입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30%, 이제 올해 보시면 폴란드가 18%, 미국이 15%, 아랍에미리트가 10%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제 유통망 깔아놨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KCC 옛날에 기억나세요? 삼성물산, 한국조선행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분 가치만 지금 더하면 금융수익이 4천억이나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 한조에 2천억, 6천억이 순이익단에서 물론 이제 평가이익이 있지만 늘어납니다. 거기다 환율 떨어지니까 외화부채 감소하고 차입금도 줄이고 있고 요게 올해 1월에 제가 이제 공시에도 한번 적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조선해양, HDC, 현대생 요거 지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전자공시에 있었던 거죠. 삼성물산 지분 무려 10% 가까이. 요것만 합쳐도 시총이 당시에 2조 2천억인데 지금 KCC 시총이 2조 5천억이거든요. 이때 그럼 지금은 이 가치평가하면 3조가 넘어요. 갖고 있는 지분만. 그러니까 좀 너무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올라갔던 이런 배경이 있고요. 코미코도 본업 잘한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이제 그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본업의 코팅, 특히 TSMC랑 결속력 강화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본업도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양 세정 코팅 예상 매출은 150억 수준, 5% 남짓이지만 앞으로 공장들이 꾸준히 들어가니까 긍정적이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부진으로 조금 단기 조정 구간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 단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는. 인건비가 좀 늘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단자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쪽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량이 안 느니까 영향받았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전동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 한국 단자 북미 매출은 멕시코 공장에서 고객사로 납품하거나 멕시코 미국으로 이전되는 구조기 때문에 관세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번에 좀 실적 아쉬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그래서 배당도 괜찮은 편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가스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울산의 이 LNG 발전소 있잖아요. LPG랑. 그거는 좋은 영업이익을 내줬고, 2분기엔 조금 감소할 수 있대요. 이 부분이. 그리고 내년에는 LNP 지역 단위로 하는 건데, 저도 이 내용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 더. 근데 요거랑 신규 원전 진입으로 조금 내년 이익은 좀 감소할 수도 있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오히려 올렸고, 배당도 괜찮고, 근데 쌉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에 고배당 매력, 미국 ESS 사업도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14분이라 이거 큰일 났네요. 공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8분에 나가야 돼가지고, 월요일날 항상 뭐 아시겠지만 저기 성기영의 경제쇼 출연해야 돼가지고. 자, 공시엔 현대미포가 LNG 벙커링선 또 두 척. 뭐 압도적으로 잘하죠, 벙커링선. 세진중공업이 여기 밸류체인이죠. 마린엔진은 이번에 K조선, 우리나라 국내 중소형 조선사인데, 여기도 마린엔진의 장점은 정말 고객사가 많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AU 브랜드는 좀 생소하시지만 내일 시간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빨리 일단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 부츠 만들어요. 락PC 웨더웨어라고 아세요? 성수동에 있대요. 한남동, 요런데 명동. 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브랜드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공시 보고 주말에 공부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약간 FNF의 옛날 향기가 좀 나기도 하고. 뭐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잘 됐는데, 저 성수동 매장 가면요, 중국인이 그렇게 많아요. 잘 됐죠. 옛날에 MLB도 그랬죠. FNF가 그래서 중국 진출에 성공했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락피시 웨더웨어라는 영국 브랜드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냥 성과 내고 있고, 이제 이거 핵심은 뭐냐면 중국 법인 만들겠다고 지금 공시낸 거예요. 중국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브랜드니까 참고하시고, CNC 인터넷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NC 인터내셔널 3자 배정 유증 결정했고요. 이건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신세계그룹이 참여하고, LG엔솔 여기 전무님이 좀 샀고, T3 VIP 자산운용이 또 샀어요. 무려 지분 7%를 시간으로 취득했어요. 이 디지털 트윈하고 게임사죠. 드론. 그래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계속 삽니다. 그래서 좀 계속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은 뭐 급등했습니다. 2%. 코스피가 이러다 이제 2,700도 분위인데 삼성전자 가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무튼 오늘 분위기 전반 유리기판은 삼성이 유리기판 인터포저고 채택한다고 이제 뉴스 나왔고, 조선주 좋았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았고, 인터넷 대표주 오픈 AI가 또 한국에 뭐 지사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수혜받았고,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오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았고요. 다만 오늘 좀 빠진 쪽은 요 교육주, 원격진료, 뭐 수산, 뭐 근데 대부분 좋았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한진칼, 현대로테, 현대건설 뭐 여전히 달리고, 하나솔루션 좀 아쉽고요. APR 좀 빠졌고, 오늘 바이넥스 빠졌고, 서진시스템은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부담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 빠졌고, 펌텍코리아 좀 빠졌고요. 반면 현대임스가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 신규 사업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산 크레인 규제하죠. 그래서 현대임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좀 가져가 보세요. 정말 괜찮은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신규 사업 중에 크레인 사업합니다. 항만에. 그게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고, 뭐 휴메딕스, 로보티즈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기업들이 오늘 좀 빠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조금 제가 못했던 건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하고 좀 나가야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